서울 외곽에 위치한 한 동물보호센터에는 사람들이 쉽게 지나쳐버리는 공간이 있었다. 그곳은 구조된 동물들 중에서도 상태가 가장 좋지 않거나 회복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된 개들이 머무는 구역이었고, 직원들조차 오래 머물기를 망설이는 분위기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 구역의 가장 안쪽에는 이름 하얀으로 등록된 진돗개 한 마리가 있었다. 이름과 달리 그 개의 상태는 전혀 깨끗하거나 온전한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고, 오히려 그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생명력이 거의 남아있지 않은 존재처럼 보였다. 직원들은 기록에 남겨진 정보를 통해 이 개가 센터에 들어오기 전 어떤 삶을 살았는지 단편적으로만 알고 있었지만, 그보다 더 분명했던 사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상태가 계속 나빠지고 있다는 점이었다. 하얀은 구조된 이후 단 한 번도 스스로 먹이를 먹지 않았다. 센터에서는 일반 사료부터 시작해 냄새가 강한 음식, 부드러운 음식, 손으로 건네는 방식, 공간을 분리하는 방법까지 가능한 모든 방식을 시도했지만 결과는 같았다. 먹이는 그대로 남았고 시간은 계속 흘렀다. 직원들은 매일 같은 장면을 반복해서 확인하면서 점점 더 말을 아끼게 되었고, 누구도 확신을 가지지 못한 채 그 상태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보호센터라는 공간이 가진 의미는 분명히 구조와 회복이었지만 이 개에게만큼은 그 과정이 시작조차 되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 그런 상황이 길어질수록 하얀을 바라보는 시선은 점점 줄어들었고, 결국 아무도 먼저 다가가려 하지 않는 존재가 되어갔다. 그날은 인근 초등학교에서 체험학습으로 방문한 일정이 잡혀있던 날이었다. 학생들은 보호센터를 둘러보며 다양한 동물들을 보고 설명을 듣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었고, 대부분은 밝은 반응을 보이며 움직였다. 아이들의 관심은 활발하게 반응하는 동물들에게 자연스럽게 쏠렸고, 직원들도 그 흐름에 맞춰 안내를 이어갔다. 하지만 한 명의 아이는 다른 방향으로 시선을 두고 있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서준이었고 나이는 10살이었다. 그는 설명이 끝난 뒤에도 이동하지 않고 뒤쪽 구역을 계속 바라보고 있었으며, 결국 다른 학생들이 거의 빠져나간 뒤에야 천천히 그곳으로 향했다. 서준이 멈춘 곳은 바로 하얀이 있는 구역의 입구였다. 그곳은 안내 동선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방문객들은 가까이 가지도 않았고, 직원들 역시 아이들을 그쪽으로 유도하지 않았다. 하지만 서준은 그 사실과는 상관없이 그 자리에 서 있었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모습을 본 자원봉사자 한 명이 조용히 다가와 그 개에 대해 설명했다. 며칠째 아무것도 먹지 않고 있으며 이미 여러 방법이 시도되었지만 변화가 없었다는 이야기였다. 설명은 짧았지만 그 안에는 더 이상 시도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다는 현실이 포함되어 있었다. 서준은 그 말을 듣고도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그는 더 묻지도 않았고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도 않았지만 그 상태로 계속 서 있었다. 그러다 잠시 후 직원에게 한 가지를 물었다. 그게 근처에 앉아 있어도 되는지에 대한 질문이었다. 그 요청은 예상 밖이었고 담당자는 잠시 망설였다. 센터에서는 안전과 위생 문제로 인해 방문객이 직접 동물과 접촉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날은 프로그램이 거의 끝난 상황이었고 주변에 다른 학생들도 없었기 때문에 직원은 짧은 고민 끝에 조건을 붙여 허용하기로 했다. 서준은 지정된 위치에 조용히 머물렀다. 그는 서둘러 무언가를 하려 하지 않았고 눈에 띄는 행동도 보이지 않았다. 직원이 준비해둔 소량의 사료가 근처에 놓였지만 그는 그것을 바로 사용하지 않았다. 시간이 흘렀고 그 공간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는 듯 보였다. 직원은 일정상 다른 업무로 자리를 비워야 했기 때문에 그 상황을 잠시 기록 장치에 맡겨두고 이동했다. 그날의 방문은 그렇게 끝나는 것처럼 보였다. 누구도 그 순간이 이후의 흐름을 바꾸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하얀은 그동안 어떤 자극에도 반응하지 않았고 사람이 가까이 있어도 상태가 달라지지 않았다. 그 개는 단순히 겁을 먹은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끊어낸 상태처럼 보였고 그런 반응은 보통 시간이 해결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직원들은 경험적으로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대를 크게 가지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기록 장치에 남은 장면은 이전과는 다른 흐름을 보여주고 있었다. 오랜 시간 아무 변화도 없던 상태에서 아주 미세한 반응이 나타난 것이다. 그것은 큰 움직임도 아니었고 극적인 변화도 아니었지만 분명히 이전과는 다른 시작점이었다. 그날 이후 센터 내부에서는 그 장면이 반복해서 확인되었다.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던 개가 처음으로 먹이를 받아들인 순간이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양으로 보면 거의 의미가 없는 수준이었지만 그 행동 자체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그동안 실패했던 모든 시도가 한 번도 만들어내지 못했던 결과였기 때문이다. 직원들은 그 이유를 바로 설명할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 변화는 특정한 조건에서만 나타났다는 점이었다. 그리고 그 조건에는 서준이라는 아이가 포함되어 있었다. 그 사실이 확인된 이후에도 상황은 아직 해결된 것이 아니었다. 한 번의 변화가 곧 안정적인 회복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그 반대의 경우가 더 많았고 잘못된 기대는 더 큰 실망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 그래서 직원들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했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은 오랜 시간 이어지던 정체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단서가 생겼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다. 그 단서는 아주 작았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고 그 방향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다시 아무것도 남지 않을 수도 있었다. 서준은 그날 이후에도 그 장소를 기억하고 있었다. 그는 단순한 체험 학습으로 그곳을 지나간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어떤 장면을 끝까지 지켜본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다른 아이들에게 그날은 금방 잊혀질 하루였을지 몰라도 그에게는 그렇지 않았다. 그 차이가 이후의 흐름을 만들어내게 될지 아직은 누구도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하얀이라는 개가 처음으로 먹이를 받아들인 순간에는 우연처럼 보이지만 반복될 가능성을 가진 조건이 함께 존재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조건은 단순한 방법이나 기술이 아니라 한 사람의 존재였다. 서준이 보호센터를 떠난 이후에도 직원들은 그날 기록된 장면을 반복해서 확인했다. 그들은 단순히 한 번의 우연이라고 넘기기에는 그 변화가 너무 분명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동시에 그것이 안정적인 변화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확신을 가지지 못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조심스럽게 하나의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 만약 그 조건이 다시 만들어질 수 있다면 그 흐름을 이어가 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이었다. 그리고 그 조건의 중심에는 분명히 서준이라는 아이가 있었다. 다음 날 방과 후 시간이 되었을 때 서준은 스스로 보호센터를 다시 찾겠다고 말했다. 부모인 수진과 민호는 처음에는 그것을 단순한 관심 정도로 받아들였지만 아이의 태도는 그보다 더 분명했다. 그는 단순히 보고 싶다는 수준이 아니라 다시 가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결국 부모는 짧은 시간이라는 조건으로 그 방문을 허락하게 되었다. 보호센터에서는 이미 전날에 기록을 공유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서준의 방문을 예상하고 준비를 해두고 있었다. 직원들은 이전과 같은 조건을 유지하기 위해 환경을 최대한 바꾸지 않으려 했고 그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했다. 서준은 전날과 같은 위치에 머물렀다. 그는 특별한 방법을 시도하려 하지 않았고 무엇을 바꾸려고 하지도 않았다. 직원이 준비해둔 사료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이전과 마찬가지로 바로 사용되지 않았다. 일정한 시간이 흐르는 동안 아무 변화도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순간은 전날과 동일한 조건을 재현하는 과정이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하얀은 다시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것은 여전히 작고 미세한 변화였지만 분명히 반복되고 있었다. 그리고 결국 다시 한번 먹이를 받아들이는 결과로 이어졌다. 직원들은 그 장면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면서도 개입하지 않았다. 그들은 이 과정이 특정한 방식이나 기술이 아니라 흐름 자체에 의미가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다. 서준이 자리를 유지하는 동안 하얀은 이전보다 조금 더 빠르게 반응을 보였고 먹이를 받아들이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줄어들었다.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조건이 반복될 때 결과가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신호였다. 하지만 그 변화는 여전히 제한적이었다. 서준이 자리를 떠난 이후 같은 방식으로 시도했을 때 하얀은 다시 먹이를 거부했다. 그 결과는 직원들에게 중요한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이 변화는 일반적인 신뢰 형성이 아니라 특정한 대상에 대한 반응이라는 점이었다. 하얀은 사람 전체를 신뢰하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 서준이라는 한 개인에게만 반응하고 있었다. 그 차이는 매우 중요했고 동시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의미하기도 했다. 만약 그 조건이 사라진다면 다시 이전 상태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보호센터는 기존의 접근 방식을 수정하기로 결정했다. 하얀의 생활 공간은 더 조용한 구역으로 옮겨졌다. 외부 자극을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다. 그리고 식사 시간 역시 조정되었다. 서준의 방문 시간에 맞춰 준비가 이루어졌고 처음에는 반드시 그 아이를 중심으로 먹이 섭취가 이루어지도록 계획되었다. 직원들은 서준에게 특정한 방법을 요구하지 않았고 단지 이전과 같은 흐름을 유지해 달라고만 요청했다. 그 과정에서 아이는 자연스럽게 자신이 해야 할 역할을 이해하게 되었고
특별한 설명 없이도 같은 행동을 반복하게 되었다. 그날 이후 서준의 방문은 일회성이 아닌 반복적인 일정이 되었다. 그는 학교가 끝난 뒤 일정한 시간에 보호센터를 찾았고 그곳에서 일정한 위치에 머무르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다. 부모 역시 처음에는 단순한 관심으로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반복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보호센터에서는 그 방문을 기반으로 식사 계획을 조정했고 점차적으로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단계를 만들어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서준의 존재가 있을 때만 먹이를 받아들이는 상태였지만 직원들은 그 흐름을 조금씩 확장하려 했다. 서준이 가까이에 있는 상태에서 시작해 일정 시점 이후에는 먹이를 놓아두고도 이어서 섭취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방식이었다. 이 과정은 빠르게 진행되지 않았고 오히려 아주 느린 속도로 반복되었다. 어떤 날은 조금 더 나아진 반응이 나타났고 어떤 날은 다시 멈추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이전과 다른 점은 변화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직원들은 하얀의 과거에 대한 추가 정보를 확보하게 되었다. 이게는 원래 혼자 지내던 노인과 함께 생활하고 있었으며 그 보호자가 사망한 이후 갑작스럽게 환경이 바뀌었다는 기록이 확인되었다. 이 사실은 현재의 상태를 설명하는 중요한 단서가 되었다. 하얀은 단순히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상태에서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반응을 보이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먹이를 거부하는 행동 역시 단순한 신체적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단절과 관련된 것으로 해석되기 시작했다. 그 해석은 이후의 접근 방식에 영향을 주었다. 직원들은 단순히 영양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그 역할을 이미 서준이 일부 수행하고 있다는 점이 분명해졌다. 아이는 특별한 기술이나 경험 없이도 일정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었고 그 태도가 하얀에게 안정감을 주고 있었다. 그것은 계획된 행동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형성된 방식이었기 때문에 더 큰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작은 변화들이 누적되기 시작했다. 하얀은 서준의 방문을 일정하게 인식하는 반응을 보였고 먹이를 받아들이는 속도 역시 점점 안정되었다. 여전히 완전한 회복과는 거리가 있었지만 이전의 정체 상태와는 명확히 다른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었다. 직원들은 그 변화를 기록하며 다음 단계를 고민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이 단순히 유지되는 것을 넘어 더 확장될 수 있을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판단은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이 관계가 보호센터라는 공간을 넘어설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였다. 서준과 하얀 사이에서 만들어진 흐름은 더 이상 우연으로 설명될 수 없는 단계에 들어가기 시작했다. 보호센터 내부에서는 이 변화를 단순한 회복 과정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형태의 관계 형성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직원들은 기록을 정리하면서 반복적으로 확인된 사실에 주목했다. 서준이 있는 동안에만 하얀이 먹이를 받아들인다는 점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지만 그 반응의 속도와 안정성은 분명히 달라지고 있었다. 이전에는 긴 시간 동안 아무 반응이 없다가 아주 늦게 먹이를 받아들이는 수준이었다면 이제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흐름이 형성되고 있었다. 이 변화는 단순한 적응이 아니라 특정한 조건에 대한 신뢰의 축적이라는 해석으로 이어졌다. 보호센터는 그 조건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확장하는 방향을 선택하게 되었다. 기존에는 서준이 반드시 가까이 있어야만 먹이를 받아들이는 구조였다면 이제는 그 거리와 개입 정도를 점차 조정해보는 단계로 넘어가기로 했다. 하지만 이 과정은 매우 신중하게 진행되었고 급격한 변화는 피해야 한다는 원칙이 유지되었다. 그 이유는 이미 확인된 사실 때문이었다. 조건이 갑자기 바뀌면 하얀은 즉시 반응을 멈추고 이전 상태로 돌아가려는 경향을 보였기 때문이다. 서준에게는 별도의 지시가 주어지지 않았다. 그는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같은 위치에 머무르는 것만으로 충분했다. 직원들은 서준이 이동하는 시점과 하얀이 먹이를 받아들이는 시점을 세밀하게 기록하면서 두 사이의 관계를 분석했다. 그 결과 일정한 패턴이 확인되기 시작했다. 하얀은 서준이 일정 거리 안에 있는 동안에만 안정적으로 반응을 보였고 그 거리가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즉시 멈추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반복이 이어지면서 그 거리의 범위가 아주 미세하게 넓어지기 시작했다. 이 변화는 눈에 띄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기록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직원들은 하루 단위가 아니라 여러 날에 걸쳐 데이터를 비교하면서 그 차이를 확인했다. 어떤 날은 거의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전체 흐름을 놓고 보면 분명히 조금씩 이동하고 있었다. 그 과정에서 중요한 사실 하나가 더 드러났다. 하얀은 서준의 존재를 단순히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패턴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서준이 방문하는 시간대가 가까워질수록 하얀의 반응이 미세하게 달라지는 기록이 반복적으로 확인되었다. 이 발견은 보호센터 내부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단순한 반응이 아니라 예측 가능한 기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의미였기 때문이다. 직원들은 이 점을 기반으로 다음 단계를 설계하기 시작했다. 그 단계는 하얀이 서준의 존재 없이도 그 흐름을 이어갈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 과정은 이전보다 훨씬 더 조심스럽게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 이미 여러 차례 확인된 것처럼 조건이 무너지면 다시 처음 상태로 돌아갈 위험이 있었기 때문이다. 서준의 부모는 이 변화에 대해 점점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방문이라고 생각했던 시간이 이제는 하나의 책임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하지만 동시에 아이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그 의미를 직접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았다. 서준 역시 스스로 그 흐름을 받아들이고 있었고 그 반복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과정 속에서 특별한 질문을 하지 않았다. 그에게는 그것이 하나의 일상이 되어가고 있었다. 보호센터는 일정 조정을 통해 서준이 방문하지 않는 시간에도 작은 실험을 시도하기 시작했다. 서준이 떠난 이후 일정 시간이 지난 뒤 먹이를 다시 제공하는 방식이었다. 처음 시도에서는 아무 반응도 나타나지 않았고 이전과 동일하게 거부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하지만 직원들은 이 결과를 실패로 보지 않았다. 이미 예상된 범위 안의 반응이었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그 시도가 반복되었을 때 변화가 나타나는지 여부였다. 며칠에 걸친 반복 속에서 아주 미세한 변화가 기록되기 시작했다. 서준이 떠난 직후가 아니라 일정 시간이 지난 뒤에 아주 짧은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가 확인되었다. 그것은 먹이를 받아들이는 단계까지 이어지지 않았지만 이전에는 전혀 없던 변화였다. 직원들은 그 반응이 나타나는 시점을 중심으로 다시 조건을 조정했다. 서준의 방문 시간과 이후의 간격을 세밀하게 조정하면서 그 흐름이 이어질 수 있는 구간을 찾기 위한 시도였다. 이 과정은 빠르게 진행되지 않았고 오히려 매우 느린 속도로 이어졌다. 하루 단위로 보면 거의 아무 변화도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일정 기간을 두고 보면 분명히 방향성이 존재하고 있었다. 하얀은 여전히 서준이 있을 때 가장 안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서준이 없는 시간에도 아주 짧은 반응이 이어지는 순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었다. 그 변화는 아직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중요한 전환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었다. 직원들은 이 흐름을 기반으로 하나의 가설을 세우게 되었다. 하얀이 형성한 신뢰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일정 시간 동안 유지될 수 있다는 점이었다. 그리고 그 유지 시간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었다. 이 가설은 이후의 계획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 보호센터는 그 시간을 조금씩 늘려가면서 서준의 존재 없이도 먹이를 받아들일 수 있는 순간을 만들어내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이 시점에서 보호센터 내부에서는 또 다른 논의가 시작되었다. 만약 이 과정이 성공적으로 이어진다면 다음 단계는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였다. 단순히 먹이를 받아들이는 상태를 넘어서 실제로 새로운 환경으로 이동할 수 있는 수준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었다. 하지만 그 결정은 아직 이르다는 의견이 많았다. 현재의 변화는 여전히 특정한 조건에 의존하고 있었고 완전히 독립된 상태로 보기에는 부족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방향성은 분명해지고 있었다. 하얀의 변화는 멈추지 않고 이어지고 있었고 그 중심에는 여전히 서준이 있었다. 그리고 그 관계는 단순한 일시적인 반응을 넘어 점점 더 깊어지고 있었다. 직원들은 그 흐름이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 확신하지는 못했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이 변화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가능성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이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은 보호센터의 기존 방식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새로운 단계로 이어지고 있었다. 보호센터 내부에서 진행되던 기록은 어느 순간부터 단순한 관찰의 범위를 넘어서 하나의 결정에 가까운 형태로 정리되기 시작했다. 직원들은 하얀의 반응이 단순한 조건 반사가 아니라 일정한 방향성을 가진 변화라는 점을 점점 더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서준이 존재할 때 나타나는 안정성과 서준이 사라진 이후에도 아주 짧게 이어지는 반응 사이의 연결은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흐름이었다. 이 흐름이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은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단계에 도달해 있었다. 센터는 그동안 유지해왔던 원칙을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변화의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었다. 이미 확인된 것처럼 하얀은 급격한 변화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했고 그 결과는 항상 이전 상태로의 후퇴로 이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단계에서는 어떤 시도도 단기간의 결과를 기대하지 않는 방향으로 설계되었다. 직원들은 서준이 없는 시간에 나타나는 반응을 조금씩 확장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기로 결정했다.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된 것은 시간 간격이었다. 서준이 보호센터를 떠난 직후가 아니라 일정 시간이 흐른 이후에 나타나는 반응이 점점 더 뚜렷해지고 있다는 기록이 반복적으로 확인되면서 그 시간의 길이를 조정하는 시도가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매우 짧은 간격에서 시작되었고 이후에는 아주 조금씩 그 간격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이 변화는 하루 단위로 보면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미세했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서 분명한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직원들은 이 과정을 통해 하얀이 형성한 신뢰가 얼마나 오래 유지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려고 했다. 서준은 여전히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센터를 방문하고 있었다. 특별한 설명은 주어지지 않았지만 반복되는 방문 속에서 그 의미는 자연스럽게 축적되고 있었다. 부모는 이 과정을 지켜보면서 아이가 느끼는 책임과 감정을 조심스럽게 바라보고 있었다. 서준은 질문을 하지 않았고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 반복은 점점 더 일상적인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었고 그 안에서 변화는 조용하게 이어지고 있었다. 센터 내부에서는 또 다른 변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다. 하얀의 반응을 기록하는 방식이 더 세밀해졌고 그 기록을 분석하는 기준도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었다. 단순히 먹이를 받아들이는지 여부만이 아니라 그 이전에 나타나는 작은 신호들까지도 모두 기록의 대상이 되었다. 직원들은 그 신호들이 어떤 순서로 나타나는지 그리고 그 순서가 반복되는지에 주목했다. 그 결과 일정한 패턴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점점 더 분명해졌다. 이 패턴은 서준이 존재할 때뿐만 아니라 서준이 떠난 이후에도 일부 유지되고 있었다. 이전에는 완전히 사라지던 흐름이 이제는 일정 시간 동안 이어지고 있었고 그 시간은 점점 더 길어지고 있었다. 이 변화는 보호센터 내부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그것은 하얀이 더 이상 하나의 조건에 완전히 묶여있지 않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가능성은 동시에 위험을 포함하고 있었다. 아직까지 하얀의 안정성은 완전히 확보된 상태가 아니었고 작은 변화에도 쉽게 흔들릴 수 있는 상태였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은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충분한 데이터를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그 과정에서 모든 시도는 기록과 분석을 기반으로 이루어졌고 감정적인 판단은 최대한 배제되었다. 서준의 역할은 여전히 중심에 있었다. 하지만 그 의미는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다. 처음에는 단순히 하얀이 반응을 보이게 만드는 유일한 조건이었다면 이제는 그 조건을 확장시키는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직원들은 서준의 존재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그 의존도를 조금씩 낮추는 방향으로 계획을 조정했다. 이 과정은 매우 섬세하게 이루어졌고 작은 변화 하나도 신중하게 검토되었다. 어느 시점부터 하얀의 반응은 이전과 다른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서준이 없는 시간에도 먹이를 향한 반응이 이전보다 분명해졌고 그 반응이 이어지는 시간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었다. 아직 완전히 먹이를 받아들이는 단계까지는 도달하지 않았지만 그 이전 단계에서의 변화는 명확하게 기록되고 있었다. 직원들은 이 변화를 단순한 우연으로 보지 않았고 일정한 축적의 결과로 해석했다. 센터 내부에서는 이 시점을 하나의 전환 구간으로 판단하기 시작했다. 아직 결과가 완성된 상태는 아니었지만 방향성이 확정된 단계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었다. 그에 따라 다음 단계에 대한 논의가 다시 시작되었다. 이 단계에서는 서준의 개입을 조금 더 줄여보는 시도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시도가 가져올 위험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되었다. 서준의 부모는 이러한 논의를 직접적으로 알지 못했지만 변화의 분위기를 느끼고 있었다. 방문 이후에 들려오는 설명은 이전보다 더 구체적이었고 그 안에는 조심스러운 기대가 포함되어 있었다. 부모는 그 기대가 아이에게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기를 바랐고 그 균형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서준 역시 그 변화를 직접적으로 인식하지는 않았지만 반복되는 경험 속에서 미묘한 차이를 느끼고 있었다. 시간이 더 지나면서 하얀의 반응은 점점 더 안정적인 흐름을 만들어가기 시작했다. 서준이 떠난 이후에도
일정 시간 동안 이어지는 반응이 이전보다 명확해졌고 그 지속 시간도 더 길어졌다. 직원들은 이 변화를 통해 하나의 가능성을 확인하게 되었다. 그것은 하얀이 형성한 신뢰가 특정한 대상에 대한 의존을 넘어서 점점 더 넓은 범위로 확장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었다. 이 가능성은 보호센터의 전체 계획을 다시 구성하게 만들었다. 단순히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태를 기반으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 모든 변화는 천천히 그리고 반복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이었다. 그리고 그 원칙은 앞으로의 모든 결정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이었다. 센터 내부의 판단은 어느 시점부터 더 이상 단순한 관찰이나 기록의 연장선이 아니라 하나의 선택을 준비하는 단계로 넘어가기 시작했다. 하얀의 반응이 보여준 변화는 이미 일정 수준을 넘어섰고 그 변화가 일시적인 흔들림이 아니라 누적된 결과라는 점이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직원들은 이전까지 유지해온 보수적인 접근을 완전히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준비를 시작할 것인지에 대해 조심스럽게 논의를 이어갔다. 그 논의는 단순히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실패했을 때 다시 돌아가기 어려운 지점에 대한 책임을 함께 포함하고 있었다. 기록 데이터는 점점 더 명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었다. 서준이 존재하지 않는 시간에도 하얀이 먹이를 향해 보이는 반응이 이전보다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었고 그 반응이 끊어지는 시점 또한 점점 늦춰지고 있었다. 처음에는 몇 초 단위로 유지되던 반응이 이제는 분 단위로 이어지고 있었고 그 변화는 반복되는 패턴 속에서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었다. 직원들은 이 변화를 단순한 적응으로 보지 않았고 내부적으로 형성된 신뢰 구조의 확장으로 해석했다. 센터는 이 시점을 기준으로 새로운 실험 단계를 설계하기 시작했다. 핵심은 서준의 직접적인 개입을 아주 미세하게 줄이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 감소는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작아야 했고 하얀이 인식하지 못할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했다. 직원들은 그 경계를 설정하는 데 많은 시간을 들였고 이전 데이터들을 다시 검토하며 가장 안전한 범위를 찾으려고 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기준은 하얀이 불안정한 신호를 보이기 시작하는 직전에 지점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었다. 서준은 이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센터를 방문하고 있었지만 내부적으로는 작은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다. 방문 시간의 일부가 조정되었고 그 조정은 매우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 서준에게는 별도의 설명이 주어지지 않았고 모든 변화는 일상의 흐름 속에서 이어지도록 설계되었다. 부모 역시 그 변화의 세부 내용을 알지 못한 채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참여하고 있었지만 점점 더 신중해지는 직원들의 태도를 통해 무언가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하얀의 반응은 이 변화에 즉각적으로 크게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일정 기간 동안은 이전과 거의 동일한 패턴을 유지하고 있었고 그 안정성은 직원들에게 중요한 신호로 받아들여졌다. 서준의 개입이 미세하게 줄어든 상태에서도 기존의 반응이 유지된다는 것은 하얀이 더 이상 단일한 조건에만 의존하지 않는 단계로 이동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센터 내부에서는 이 변화를 두 가지 가능성으로 나누어 검토했다. 하나는 긍정적인 방향으로의 확장이고 다른 하나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지연된 반응의 가능성이었다. 직원들은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지 않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동일한 조건을 유지하며 데이터를 축적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모든 기록은 이전보다 더 세밀하게 이루어졌고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기 위해 반복적인 확인이 진행되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하얀의 반응은 점점 더 분명한 형태로 이어지기 시작했다. 서준이 없는 상태에서도 먹이를 향한 접근이 이전보다 자연스럽게 이어졌고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망설임의 길이 또한 점점 줄어들고 있었다. 직원들은 이 변화를 중요한 전환의 신호로 받아들였고 내부적으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시점이 가장 위험한 구간일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인식하고 있었다. 서준의 부모는 여전히 조심스러운 태도를 유지하고 있었다. 반복되는 방문 속에서 아이가 느끼는 감정의 변화가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려고 했고 그 과정에서 센터와의 소통을 통해 현재 상황을 간접적으로 확인하고 있었다. 부모는 결과보다 과정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었고 그 이해는 아이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센터는 다음 단계에서 서준의 개입을 조금 더 줄이는 계획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감소는 이전보다 더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했고, 어떤 경우에도 하얀의 안정성이 흔들리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진행되어야 했다. 직원들은 이 단계를 하나의 시험이 아니라 확인 과정으로 정의했고, 그 기준에 따라 모든 시도를 설계했다. 하얀의 반응은 여전히 완전한 독립 단계에 도달하지는 않았지만 그 방향은 분명해지고 있었다. 서준이 없는 상태에서도 일정 수준의 반응이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확인되었고, 그 신뢰는 점점 더 축적되고 있었다. 직원들은 이 상태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판단했지만, 동시에 그 상태를 다음 단계로 연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도 이어지고 있었다. 어느 시점에서 센터는 하나의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 그것은 더 이상 현재 상태에 머무르지 않고 다음 단계로의 이동을 시도해보겠다는 선택이었다. 하지만 그 선택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고 내부적으로만 공유되었다. 모든 준비는 조용하게 진행되었고 변화는 다시 한번 아주 미세한 단위로 나누어졌다. 서준은 여전히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센터를 찾고 있었지만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변화는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었다. 하얀의 반응은 이제 단순한 조건 반응을 넘어 하나의 관계로 해석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고 있었고, 그 관계가 어떤 형태로 이어질지에 대한 기대와 긴장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었다. 직원들은 그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더욱 신중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모든 과정은 기록과 검토를 통해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었다. 이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과를 서두르지 않는 것이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고, 그 방향 또한 확인된 상태였지만 그 변화를 완전히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했다. 센터는 그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의 계획을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는 방식을 선택했고, 그 선택은 앞으로 이어질 모든 과정의 기준이 될 예정이었다. 센터 내부의 결정이 실제로 실행 단계로 넘어가면서 모든 기록 방식과 관찰 기준이 다시 한번 재정비되기 시작했다. 이전까지는 변화를 확인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이제는 그 변화를 유지하면서도 다음 단계로 안정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지 검증하는 것이 핵심이 되었다. 직원들은 이 과정을 단순한 실험이 아니라 신뢰를 확장하는 과정으로 정의했고, 그 정의에 맞게 모든 접근 방식을 조정했다. 서준의 개입은 이전보다 조금 더 줄어든 상태로 유지되었고, 그 감소는 여전히 하얀이 인식하지 못할 수준에서 이루어졌다. 중요한 것은 변화의 크기가 아니라 변화가 지속적으로 누적된다는 점이었다. 직원들은 작은 변화가 반복될 때 나타나는 미세한 반응 차이를 놓치지 않기 위해 관찰 시간을 늘렸고, 동일한 조건에서의 반복 기록을 통해 패턴을 더 명확하게 분석했다. 하얀의 반응은 초기에는 거의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였다. 먹이를 향한 접근과 머무름의 시간은 이전 단계와 유사하게 유지되었고, 그 안정성은 일정 기간 동안 흔들리지 않았다. 이 결과는 직원들에게 두 가지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하나는 현재 단계가 충분히 안정적이라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더 큰 변화가 아직 표면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었다. 시간이 조금 더 흐르면서 아주 미세한 차이가 기록되기 시작했다. 서준이 없는 구간에서 하얀이 보이는 반응의 시작 시점이 이전보다 조금 더 앞당겨졌고, 그 반응이 끊어지는 시점 역시 점차 늦춰지고 있었다. 이러한 변화는 단일한 사건이 아니라 반복되는 흐름 속에서 점진적으로 나타났고, 직원들은 이를 중요한 전환 신호로 판단했다. 센터는 이 시점을 기준으로 두 번째 조정 단계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서준의 개입을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하얀이 스스로 반응을 유지하는 시간을 더 길게 확장하는 것이 목표였다. 그러나 이 목표는 단순히 시간을 늘리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없었고,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설계되어야 했다. 직원들은 이전 단계보다 더 세밀한 기준을 설정했고, 각 조건이 충족될 때만 다음 조정을 진행하기로 했다. 서준은 여전히 기존과 같은 일정으로 센터를 방문하고 있었지만 내부적으로는 역할이 점점 변화하고 있었다. 직접적인 개입의 비중이 줄어들면서 존재 자체가 주는 영향이 더 중요해지고 있었고, 직원들은 그 변화를 매우 신중하게 다루고 있었다. 서준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모든 과정은 자연스럽게 유지되었고, 아이는 자신이 어떤 단계에 있는지 인식하지 못한 채 일상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부모는 이 변화의 흐름 속에서 점점 더 조심스러워졌다. 이전보다 센터에 대한 신뢰는 높아졌지만 동시에 아이가 감당해야 할 감정의 깊이에 대해 우려를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다. 부모는 결과를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고,
그 입장은 센터의 운영 방향과도 일치하고 있었다. 하얀의 반응은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었다. 서준이 없는 상태에서도 일정 수준 이상의 반응이 유지되는 시간이 확실하게 늘어났고, 그 변화는 더 이상 우연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수준에 도달하고 있었다. 직원들은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내부 회의를 진행했고, 다음 단계로의 이동 가능성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한 가지였다. 지금까지 형성된 반응이 특정 조건에 의존하지 않는 상태로 전환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었다. 만약 여전히 보이지 않는 의존 구조가 남아 있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순간 전체 흐름이 무너질 위험이 있었다. 직원들은 이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다양한 조건을 설정했고, 그 조건 아래에서 반복적인 검증을 진행했다. 검증 과정에서 하얀의 반응은 예상보다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서준의 개입이 줄어든 상태에서도 먹이를 향한 접근이 지속적으로 이어졌고,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망설임 역시 점점 줄어들고 있었다. 직원들은 이 결과를 통해 하얀이 새로운 단계로 이동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판단하기 시작했다. 센터는 결국 다음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 그것은 서준의 개입을 더 줄이는 것이 아니라 일정 구간에서 완전히 배제하는 시도를 포함하는 단계였다. 이 결정은 이전 단계보다 훨씬 더 큰 변화였고, 실패했을 경우 다시 이전 상태로 돌아가기 어려운 위험을 포함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은 충분한 데이터와 반복 검증을 기반으로 이 선택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모든 준비는 매우 조용하게 이루어졌다. 외부에는 어떤 변화도 드러나지 않았고, 내부에서만 단계별 계획이 공유되었다. 각 직원은 자신의 역할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고, 어떤 상황에서도 계획을 벗어나지 않도록 반복적으로 확인이 이루어졌다. 서준의 방문은 계속 이어졌지만, 특정 구간에서는 개입이 완전히 제거되는 방식으로 조정되었다. 이 변화는 매우 짧은 시간 단위로 시작되었고, 하얀이 그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도록 설계되었다. 직원들은 이 순간을 가장 중요한 지점으로 판단했고, 모든 기록 장치를 통해 반응을 세밀하게 관찰했다. 하얀의 첫 반응은 예상보다 크게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이전 단계에서 형성된 패턴이 그대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였고, 그 안정성은 직원들에게 중요한 확신을 주었다. 그러나 그 안정성이 끝까지 유지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에 관찰은 더욱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시간이 지나면서 하얀은 서준이 완전히 개입하지 않는 구간에서도 스스로 반응을 유지하기 시작했다. 그 반응은 아직 완전히 자연스러운 수준은 아니었지만 이전 단계와 비교하면 분명한 변화였다. 직원들은 이 결과를 통해 지금까지 진행된 모든 과정이 하나의 방향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센터 내부에서는 이 순간을 하나의 기준점으로 기록했다. 단순한 성공이 아니라 다음 단계로 이동할 수 있는 최소 조건이 충족된 시점으로 정의되었고, 그 기준은 이후 모든 계획의 출발점이 돼 예정이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단계가 끝이 아니라는 점도 명확하게 인식되고 있었다. 앞으로의 과정은 지금까지보다 더 신중해야 했고, 더 긴 시간이 필요할 가능성이 높았다. 이미 형성된 변화를 유지하면서도 완전한 독립 상태로 연결하는 것은 단순한 반복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문제였기 때문이다. 직원들은 이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다음 단계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하얀의 반응은 이제 하나의 실험 결과가 아니라 관계의 변화로 해석되고 있었다. 서준의 존재가 여전히 중요한 요소로 남아 있었지만 그 의존이 점점 다른 형태로 전환되고 있었고, 그 변화는 매우 느리지만 확실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센터는 그 흐름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했고, 모든 계획은 그 기준에 맞춰 조정되었다. 센터는 다음 단계로의 이동을 공식적으로 내부 기준에 맞춰 승인했지만, 그 결정은 단순한 진전이 아니라 위험을 동반한 선택으로 받아들여졌다. 지금까지는 변화가 축적되는 과정이었다면, 이제부터는 그 변화가 외부의 특정 조건 없이도 유지되는지를 확인해야 하는 단계였기 때문이다. 직원들은 이 구간을 가장 민감한 시점으로 규정했고, 이전보다 더 많은 자원을 관찰과 기록에 집중하기로 했다. 서준의 개입은 이제 눈에 띄지 않는 수준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제거되는 방향으로 조정되기 시작했다. 특정 시간대에는 완전히 배제되는 조건이 반복적으로 설정되었고, 그 빈도 역시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었다. 이러한 변화는 하얀이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진행되어야 했기 때문에 모든 설계는 매우 세밀하게 이루어졌다. 직원들은 단 한 번의 급격한 변화도 허용하지 않았고 모든 조정은 이전 단계의 안정성이 완전히 확인된 이후에만 이루어졌다. 하얀의 반응은 초기 몇 차례의 반복에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모습을 보였다. 서준이 개입하지 않는 구간에서도 이전에 형성된 패턴이 그대로 이어졌고 먹이에 대한 접근 역시 큰 변동 없이 유지되었다. 이 결과는 긍정적으로 해석될 수 있었지만 직원들은 이를 단순한 성공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 안정성이 얼마나 지속되는지가 더 중요한 기준이 되었고 그 기준에 맞춰 관찰 기간이 추가로 연장되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하얀의 반응은 미세한 변화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이전 단계에서는 서준의 존재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상태에서 반응이 유지되었다면 이제는 그 존재가 완전히 배제된 상황에서도 동일한 수준의 반응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직원들은 이 차이를 매우 중요하게 기록했고 내부 분석을 통해 그 의미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센터 내부에서는 이 시점을 하나의 전환 구간으로 정의했다. 기존의 의존 구조가 점차 해체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되었고 그 해석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한 추가 검증이 즉시 진행되었다. 검증 방식은 이전보다 더 다양해졌고 동일한 조건뿐만 아니라 변형된 조건에서도 반응이 유지되는지를 확인하는 방향으로 확장되었다. 이 과정에서 하얀은 예상보다 빠르게 새로운 패턴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시작했다. 서준의 개입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한 반응이 이어졌고 그 반응의 지속 시간 또한 점차 길어지고 있었다. 직원들은 이 결과를 통해 지금까지 진행된 단계들이 단순한 조건 반응이 아니라 구조적인 변화로 이어지고 있을 가능성을 높게 평가했다. 하지만 동시에 우려도 존재했다. 변화가 빠르게 나타나는 경우 그 안정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상태일 수 있다는 점이었다. 직원들은 이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조건을 더 까다롭게 설정했고 일부 구간에서는 이전보다 더 긴 시간 동안 서준의 개입을 완전히 제거하는 실험을 진행했다. 이 실험은 전체 과정 중 가장 중요한 검증 단계로 간주되었고 모든 기록이 실시간으로 공유되었다. 각 직원은 자신이 담당한 구간의 데이터를 즉시 분석팀에 전달했고 분석팀은 그 데이터를 종합하여 전체 흐름을 평가했다. 이러한 방식은 단순한 관찰을 넘어 즉각적인 판단과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얀의 반응은 이 까다로운 조건에서도 크게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이전보다 더 일정한 흐름을 유지하는 모습이 확인되었고 그 결과는 직원들에게 중요한 확신을 제공했다. 서준의 개입이 없는 상태에서도 형성된 패턴이 유지된다는 점은 다음 단계로의 이동 가능성을 강하게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었다. 센터는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내부 회의를 진행했고 장시간의 논의 끝에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다. 그것은 하얀이 이제 새로운 환경에서도 반응을 유지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지금까지의 모든 과정이 특정 공간과 구조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구조를 벗어난 상황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타나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이었다. 이 결정은 이전 단계보다 훨씬 더 큰 변화를 의미했다. 공간 자체가 바뀌는 순간 모든 조건이 달라질 수 있었고 그동안 축적된 패턴이 무너질 가능성도 존재했기 때문이다. 직원들은 이 위험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지만 동시에 이 단계를 거치지 않고서는 완전한 전환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명확히 이해하고 있었다. 준비 과정은 이전보다 훨씬 더 길고 신중하게 진행되었다. 새로운 환경에서도 기존과 유사한 조건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한 세부 조정이 이루어졌고 예상 가능한 변수들을 최소화하기 위한 계획이 반복적으로 수정되었다. 직원들은 단 한 번의 실패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태도로 모든 상황을 점검했다. 서준은 이 변화에 대해 직접적으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지만 그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한 기준점으로 남아있었다. 직원들은 서준의 존재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형태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판단했고 그 전환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모든 과정을 설계했다. 하얀은 여전히 이전 단계에서 형성된 반응을 유지하고 있었고 그 안정성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분명해지고 있었다. 직원들은 이 상태가 단순한 적응이 아니라 하나의 새로운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판단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판단은 다음 단계로 이동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 센터는 결국 새로운 환경으로의 전환을 실행하기로 결정했다.
이 결정은 단순한 실험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모든 과정을 검증하는 마지막 단계로 정의되었고, 그 의미는 모든 직원에게 명확하게 공유되었다. 실패할 경우 다시 이전 단계로 돌아가는 것이 매우 어려울 수 있었기 때문에 모든 과정은 이전보다 훨씬 더 신중하게 진행되었다. 전환이 시작되었을 때 가장 먼저 확인된 것은 하얀의 초기 반응이었다. 새로운 조건에서 나타나는 첫 번째 반응이 이후 흐름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직원들은 이 순간을 가장 중요하게 기록했다. 하얀의 반응은 예상보다 급격한 변화 없이 유지되었고, 기존에 형성된 패턴이 그대로 이어지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이 결과는 내부적으로 매우 큰 의미를 가졌다. 특정 조건에 의존하지 않는 반응이 실제로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직원들은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추가 관찰을 진행했고, 그 결과가 일정 기간 동안 유지되는지를 확인하기 시작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하얀은 새로운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반응을 유지하기 시작했다. 초기의 미세한 변동은 점차 줄어들었고, 일정한 패턴이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직원들은 이 변화를 통해 지금까지의 과정이 단순한 조정이 아니라 구조적인 전환으로 이어졌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센터는 이 시점을 기준으로 다음 단계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하지만 그 논의는 이전과는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이제는 변화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변화를 일상 속에서 유지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핵심이 되었기 때문이다. 직원들은 이 과정을 새로운 시작으로 정의했고, 그 정의에 맞춰 모든 계획을 다시 구성하기 시작했다. 센터는 마지막 단계에 들어섰다는 사실을 내부적으로 명확히 공유했지만, 그 의미는 단순한 종료가 아니라 하나의 전환이 완전히 완료되는 시점이라는 점에서 이전과 전혀 다른 긴장감을 동반하고 있었다. 지금까지는 변화가 가능한지를 확인하는 과정이었다면, 이제는 그 변화가 일상 속에서도 자연스럽게 유지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는 단계였기 때문이다. 직원들은 이 과정을 더 이상 실험이 아니라 실제 삶으로 이어지는 연결 구간으로 정의했고, 그 정의에 따라 모든 판단 기준이 조정되었다. 하얀은 새로운 환경에서 이미 일정한 반응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직원들은 그 안정성이 단순한 반복인지 아니면 완전히 내재화된 결과인지에 대해 마지막까지 신중하게 검토했다. 서준의 개입은 이제 완전히 제거된 상태로 유지되었고, 그 상태가 지속되는 시간은 이전보다 훨씬 길어졌다. 이러한 조건은 의도적으로 설정된 것이었고, 단 한 번의 예외도 허용되지 않았다. 직원들은 하얀이 외부의 도움 없이 스스로 선택하고 유지하는 구조가 형성되었는지를 확인하는 데 집중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하얀의 반응은 점점 더 자연스러운 형태로 이어졌다. 특정 자극에 의존하는 모습이 아니라 일관된 흐름 속에서 선택이 이루어지는 형태가 반복적으로 관찰되었고, 그 패턴은 점점 더 흔들림 없이 유지되었다. 직원들은 이 변화를 단순한 적응이 아니라 하나의 전환이 완성되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센터 내부에서는 이 시점을 기준으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했다. 지금까지의 구조 안에 계속 머물게 할 것인지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환경으로 보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이전 단계에서 이미 환경 변화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졌지만, 그것은 여전히 통제된 조건 안에서의 결과였기 때문에 완전한 전환이라고 보기는 어려웠다. 직원들은 이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고, 결국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다. 하얀은 더 이상 이곳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었다. 이 결정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관계의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의미했다. 서준은 그동안 기준점으로 존재해왔지만, 이제는 그 역할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다. 직원들은 이 과정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동시에 가장 중요한 단계이기도 하다는 점을 부정하지 않았다. 준비는 조용하게 진행되었다. 하얀에게 어떠한 신호도 주지 않은 채 모든 절차가 계획되었고, 예상 가능한 모든 변수는 사전에 점검되었다. 직원들은 마지막까지 데이터를 확인했고, 단 하나의 불안 요소라도 발견될 경우 계획을 보류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러나 모든 기록은 동일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고, 그 방향은 명확했다. 이제는 보내야 할 시간이었다. 전환이 실행된 순간 직원들은 직접적인 개입을 완전히 중단했다. 이전과 달리 어떤 보조도 제공되지 않았고, 모든 선택은 하얀에게 맡겨졌다. 이 과정은 길게 이어졌고, 그 시간 동안 직원들은 아무런 판단도 내리지 않은 채 단지 기록만을 이어갔다. 이 침묵의 시간은 지금까지의 모든 과정 중 가장 긴장된 순간으로 남았다.
하얀의 반응은 처음에는 미세한 변화로 시작되었다. 이전 환경과 다른 요소들이 존재했지만 그 변화는 급격하지 않았고 점차 일정한 흐름으로 이어졌다. 직원들은 이 흐름이 유지되는지를 지켜봤고 그 결과는 예상보다 안정적으로 나타났다. 외부의 도움 없이도 형성된 패턴이 유지되고 있었고 그 지속 시간은 점점 더 길어지고 있었다. 이 결과는 내부적으로 하나의 확신으로 이어졌다. 지금까지의 모든 과정이 단순한 훈련이 아니라 실제로 삶의 방식이 바뀌는 과정이었다는 결론이었다. 직원들은 이 시점을 기준으로 더 이상의 개입이 필요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렸고 그 판단은 공식적으로 기록되었다. 서준은 이 결정이 내려진 이후에도 한동안 그 공간을 떠나지 못했다. 그는 자신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이성적으로는 이해하고 있었지만 그 감정을 바로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하나의 사실을 점점 더 분명하게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것은 자신이 하얀을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단지 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을 함께 만들어 왔을 뿐이라는 점이었다. 센터는 이후 하얀에 대한 직접적인 기록을 중단했다. 더 이상의 데이터는 필요하지 않았고 그 자체로 하나의 완결된 사례로 남게 되었다. 직원들은 이 과정을 내부 교육 자료로 정리했고 새로운 기준으로 삼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기록의 마지막에는 항상 동일한 문장이 남겨졌다. 그것은 숫자나 결과가 아니라 하나의 의미에 대한 기록이었다. 시간이 더 흐른 뒤에도 하얀에 대한 소식은 공식적으로 공유되지 않았다. 그것은 의도된 선택이었다. 변화가 완성된 이후에는 그 결과를 계속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가 스스로 이어지도록 두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직원들은 그 선택이야말로 이 과정의 마지막 단계라고 믿었다. 서준은 어느 날 더 이상 그 장소를 찾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 결정은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된 결과였다. 그는 더 이상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고 그 확신은 그동안의 모든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것이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한 번도 돌아보지 않은 채 그 공간을 떠났고 그 순간 이전과는 다른 의미의 관계가 완성되었다. 이 이야기는 특별한 기적에 대한 기록이 아니라 아주 천천히 쌓여온 변화에 대한 기록이었다. 눈에 보이는 한 번의 순간이 아니라 수없이 반복된 선택들이 모여 만들어낸 결과였고 그 결과는 결국 하나의 방향으로 이어졌다. 누군가를 바꾸는 것은 한 번의 행동이 아니라 기다림과 신뢰가 쌓이는 과정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놓아주는 순간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남긴 채 이야기는 조용히 끝나갔다. 존경하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에 따뜻한 관심을 가지고 끝까지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사건의 흐름을 넘어 누군가를 이해하고 기다리는 마음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전하고자 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선택과 반복된 믿음이 결국 한 존재를 다시 세상으로 이어지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신 여러분의 마음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도 작은 울림으로 남아 누군가를 바라보는 시선과 태도의 따뜻한 변화를 전해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의미 있는 이야기와 진심이 담긴 내용을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만약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의미 있게 다가왔다면 화면 아래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생각과 느낌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신다면 앞으로도 더 많은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일상에 늘 따뜻한 순간들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